오늘의 영상에서는 다이어트는 해서 체중은 줄었지만 뱃살은 안 빠지고 그대로일 때가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고 제가 직접 뱃가죽이 붙을 때까지 뱃살을 제거했던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나왔던 이 영상은 제가 체지방이 15%일 때였습니다. 보통 복부의 스킨이 이렇게 얇게 늘어지게 잡히려면 체지방을 10%쯤이나 10% 미만까지 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체지방이 15%였음에도 불구하고 몸 전체 중에서 복부에 있는 지방이 많이 제거가 돼서 몸 전체의 체지방률에 비해서 복부 스킨이 매우 얇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다이어트는 해서 체중은 감소되었지만 정작 빼고 싶은 뱃살은 빠지는 건지 마는 건지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다이어트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운동량은 부족하고 오직 섭취하는 음식만 부실하게 먹어서 몸의 전체의 체중은 줄었지만 정작 빼고 싶었던 복부에 몰려있는 지방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운동 없이 적게 먹어서 체중은 줄었지만 몸에 붙어있는 근육도 같이 빠지면서 체지방률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체지방률이 더 높아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이어트는 체중을 감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하게 쌓인 체지방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지방을 제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고강도의 운동과 두 번째로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 우리의 몸은 축적되어 쌓여있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마일리지처럼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지방을 야곱야곱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강도의 운동은 말 그대로 강도가 높은 근력 운동이나 인터벌 방식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고르라면 고강도의 근력 운동입니다. 그 이유는 고강도의 근력 운동은 운동 시에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사용하는 1차원적인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근력 운동을 통해서 몸의 근육량을 늘림으로써 신체에 있는 체지방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체지방률은 체중에서 차지하는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높아지면 체지방량이 그대로여도 체지방률은 낮아집니다. 게다가 근육량이 높아지면 기초 대사량 또한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근력 운동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신체에서는 이 당을 분해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당을 분해해서 세포 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체 활동에 포함한 당이 세포 속에 모두 저장되고 나면 인슐린이 분해한 당은 모두 지방세포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듯 인슐린 수치는 우리의 몸에 지방을 축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체지방 증가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 빵, 떡 등 대표적인 탄수화물이 인슐린 수치에 관여를 합니다. 더욱이 이런 탄수화물이 한 번에 많은 양으로 초과되어 과하게 섭취가 될 때 인슐린 수치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이어트 방법들 중에는 무탄수화물 다이어트 같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탄수화물의 제한이 일시적으로 체지방을 빠르게 감소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영양소의 불균형이 찾아오고 이는 더욱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하려면 탄수화물의 섭취는 필수입니다.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의 섭취가 없으면 근력 운동 시에 에너지원이 없어서 운동 수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근력 운동 이후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가 있어야 근육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에 적정량의 탄수화물은 꼭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직접 효과를 봤던 운동을 소개시켜드리면 근력 운동은 하체 운동이었고 유산소 운동은 인터벌 방식의 러닝이었습니다. 다른 운동도 병행을 했었지만 유독 하체 운동과 인터벌 러닝을 하고 나면 몸의 체지방이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인바디 같은 수치적인 변화나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결과 모두 좋았습니다. 제가 하체 운동으로 했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운동들의 횟수나 종류 그리고 휴식 시간 등을 종합하여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있으니 자세한 운동 루틴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으로는 인터벌 러닝을 했었습니다. 인터벌 러닝은 러닝머신에서 빠르게 달리고 천천히 걷고 그리고 빠르게 달리고 천천히 걷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인터벌 러닝은 제가 했던 방법을 똑같이 하기보다는 본인의 체력에 맞는 방식으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실제로 속도 6으로 6분에서 7분을 걸었고요. 속도 8로 3분에서 4분을 뛰었습니다. 이건 개개인의 체력에 따라서 속도 8로 3분에서 4분을 뛰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운 속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체력에 맞춰서 속도와 시간을 정하셔서 걷고 달리고를 반복하다 보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속도와 시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될 부분은 달리고 나서 숨을 고르기 위해서 걸을 때 완전 릴렉스가 되는 상태까지 걷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가쁜 상태에서 다시 달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치 이상의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인터벌 방식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면 복부 지방을 걷어내는 것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했고 다양한 유산소 운동을 했었지만 이만큼 효과 좋은 유산소 방법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폭식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적정량의 탄수화물은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과연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저는 배에 스킨이 달라붙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했을 때도 최소한 한 끼에 쌀밥은 120에서 150g 정도 먹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램수는 탄수화물의 그램수가 아니라 단지 밥의 무게입니다. 쌀밥의 그램과 탄수화물의 그램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쌀밥은 100g당 약 150칼로리를 포함하고 있고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쌀밥 100g은 탄수화물 약 37.5g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끼에 쌀밥 120에서 150g을 섭취했다는 것은 탄수화물 120에서 150g이 아니라 단순히 밥을 퍼서 저울에 쟀을 때의 무게입니다. 여기에 당이 높은 음식은 혈당을 높여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당이 있는 음식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이렇게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강도 있는 웨이트 운동을 뽑아내고 인터벌 러닝식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바디 성분표에서도 내장 지방은 가장 낮은 레벨로 나오곤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몸 전체의 체지방률에 비해 복부에 분포된 지방은 거의 없는 상태까지 다이어트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꾸준하게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면서 다이어트를 했었을 때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약 50일 정도가 되니 효과가 가장 좋았었습니다. 50일 이후에도 효과는 있었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50일까지 가장 효과가 좋았었고 눈에 크게 보일 정도로 변화가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방법으로 딱 50일만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